현재 인터넷에서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의 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놀이동산에 갔는데 돈을 더 낸 사람만 먼저 타게 하는 이 패스권 제도를 없애달라. 우리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이 의견에 대한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도 SNS에서 봤거든요. 네네. 공감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놀이동산에서 줄을 같이 섰는데 돈을 더 냈다고 해서 줄 쓴 사람들의 시간을 뺏어가면서 이거를 누리는 게 맞는 건가? 아하. 그리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할 수 있다라는 아하. 의견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는 추가 비용을 냈으면 그에 합당한 더 나은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국가가 맡기 시작하면 이 자본주의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찬반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사회, 이 틀 안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혜미 씨, 자본주의가 뭔지 아세요? 자본주의 엄청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아시냐고. 들어봤죠. 엄청 많이 들어봤죠. 들어는 봤는데 아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어봤다 그랬잖아요. 자, 이 자본주의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자면 개인이 자유롭게 돈을 벌고 그 돈으로 개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아하. 자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누군가는 새벽부터 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더 벌고 누군가는 사업 아이디어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술과 노력으로 더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돈으로 더 빠른 서비스,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환경을 추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의 핵심인데요. 아, 자본주의. 그래서 돈이 최고다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해서 뭐 비행기를 탔을 때 이코노미석과 이 비즈니스석 또는 1등석 이 차이, 그리고 병원에 갔을 때 일반 병실과 특실, 그리고 우리 미국에도 많지만 고속도로를 탔을 때 이 돈을 내고 타야 되는 패스트트랙 같은 제도, 네, 하이패스 같은 그런 부분, 네, 그리고 우리가 뭐 물건을 보내고 받는 이 배송에도 일반 배송과 초고속 배송이 따로 있죠. 그리고 콘서트 같은 걸 보러 갔을 때도 일반 좌석과 VIP석을 나누는 맞습니다. 자, 이런 있습니다. 개념.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이런 패스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돈을 더 내게 되면 시간을 절약하거나 더 특별하거나 더 편리한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게 이 자본주의에 기반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놀이동산의 패스권도 결국에 그 연장선이 된 걸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해야 되는 그 시간을 나는 돈으로 사겠다. 이런 개념인데요. 혜미 씨도 저번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인가요?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서 제일 비싸게 딱 탈 수 있는 그 패스트 레인. 그 입장료가 얼마죠? 그 입장료가 요즘은 이제 비싸졌으니까 어쨌든 100불이 넘는 그런 100불이 넘는 가격인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돈으로 사겠다라고 해서 더 빨리 기다리지 않고 타겠다라고 했었을 때 거의 진짜 한 1.5배에서 2배 정도는 더 내는 것 같아요. 2배. 거의 그 정도까지는 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더 내겠다 나는. 기다리기 싫다. 근데 혜미 씨는 돈을 더 내고 가셨죠? 근데 제가 원래는 항상 기다리면서 놀이공원이면 사람이 많으면 막 2시간까지도 기다리고 막 1시간 반, 뭐 1시간 막 이렇게 무조건 기다려서 탔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은 그래, 한번 돈을 써보자. 어떤 느낌일까? 맨날 이제 좀 부럽잖아요. 엄청 부러워요. 막 가장 먼저 와가지고 막 패스 딱 보여주면 막 먼저 들어가는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나도 꼭 돈 많이 모아서 저 패스를 사야지. 라는 마음에 모은 돈으로 한번 이번에는 딱 사서 해보니까 어머. 이런 느낌이구나. 너무 좋다. 너무 좋구나. 이래서 내가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내 아이가 상대적 박탈감이 든다라고 생각하신 어머니는 이제 가족끼리 가야 되니까 이제 큰 지출 이게 뭐 1,200불 한두 명일 때는 모르겠지만 3-4명이 됐을 때는 이게 가격이 갑자기 너무 많아요. 너무 커버리니까 이분도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편상 이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못 산 거겠죠.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이 박탈감,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우리는 왜 가난해? 라는 소리 들었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탓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 본인이 더 돈을 안 벌었어요? 라고 탓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근데 박탈감을 느끼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건 본인이 느끼는 거니까.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게 더 좋은 동기부여가 됐어요.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나는 내가 못 가질 건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정말 이런 전 주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지만 저도 지금 댓글에서도 이런 게 왜 논쟁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알아보다 보니까요, 이 미국과 한국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사실 자본주의를 가장 강하게 밀어붙인 나라 중에 하나이거든요. 미국의 이 시작 자체가 개인의 자유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벌고 성공한 사람이 더 누리는 거. 그래서 미국은 기업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또 세계적인 부자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빈부격차도 커지게 되죠. 그래서 즉 미국은 결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강한데요. 반면 한국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다르죠. 한국은 이 한국 전쟁 이후에 정말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다 단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에서 다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정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열도 강했죠. 또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를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집값, 취업난, 또 양극화 문제가 심해졌고 사람들이 점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격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전보다 저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민감해진 사회가 됐다라고 지금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는 돈 벌기가 쉽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돈 버는 건 솔직히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자가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완성된 부자의 모습을 보고 네. 우리가 이야기를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쵸. 이제 그 집안이 저렇게 부를 이룰 수 있는 그 배경을 처음부터 들여다보면 또 이렇게 쉬운 게 없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궁금해서 네. 이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네네. 일론 머스크의 하루의 일과는 어떻게 돼? 정리를 해줘요. 뭐, 네. 이렇게 뭐 워렌 버핏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엄청 많은 부자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그분들의 제가 막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봤는데 네. 이거는 이 사람은 왜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그거를 내가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들에 비해서 제가 그걸 보고 나 되게 나 열심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구나 그거를 느끼고 네. 괜히 부자가 아니다. 내가 그렇죠.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한순간에 부자가 아닌데 맞아요. 그렇게 됐다고 믿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맞아요. 그래서 되게 네. 나도 좀만 하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왜냐면 그분들의 인생은 제가 봤더니 흉내도 못 내죠. 흉내 못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기본이고 네. 항상 일어나서 책을 읽고 뭐 뉴스 보고 신문 계속 보고 런닝머신 하면서도 책을 읽고 회의하면서도 뭐하고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쪼개고 네. 그렇게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 저는 누워있는 걸 선택하고 지금에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이거를 실제로 무시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놀이동산에서 내 아이가 지금 2시간째 줄 서 있는데 누군가는 옆으로 웃으면서 뛰어가면서 그 놀이기를 바로 타버린다. 이 아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이는 속상하죠. 네,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싼 집, 럭셔리한 자동차, 그리고 VIP 문화도 많잖아요. 그리고 특권처럼 보이는 저런 서비스 이런 걸 보면요, 인간은 원래 자기와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 SNS 시대가 더 심해졌죠. 예전에는 그냥 동네 사람들과 비교하던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사는 모습과 내 자신을 매일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상대적 박탈감은 우리가 이상해서 느끼는 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인데요. 자,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감정을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부러운 거 느끼는 건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미움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아요. 이거를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번 돈과 개인의 선택을 존중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넓은 좌석을 사거나 더 빠른 인터넷을 우리가 돈을 더 내고 쓰거나 좀 더 치안이 괜찮고 시설이 괜찮은 호텔을 정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는 우리가 돈을 추가로 내고 누리는 그런 혜택들 이런 건요 개인의 소비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불법이 아닌 이상은 그 선택 자체를 이렇게 쉽게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국가가 개인 자산과 소비 자유를 통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독과점, 뭐 사기, 노동 착취, 불공정 계약 이런 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법적으로 막아줘야 되지만 누군가가 단순히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게 꼴보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법으로 금지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이 정말 끝없이 확대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기차, 비행기의 특등석을 없애야 하나? 그럼 공연장의 앞좌석, 뒷좌석을 없애야 되냐? 미남, 미녀들은 모두 사라져야 되냐? 고급차 브랜드는 모두 사라져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자본주의는 기회를 열어두는 시스템에 더 가깝지 이 하향 평준화를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를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SNS 그런 거를 봤어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네. 기차를 탔는데 네. 자기는 좋고 편안하게 가고 싶어서 약간 뭐 특실 그런 게 있나 봐요. 약간 네. VIP 좌석 네. 돈을 더 많이 내고 맞아. 거기 앉았는데 네. 어떤 아주머니가 오시더니 자기는 입석인데 네. 젊은데 너가 좀 서서 가면 안 되겠냐 라고 하시더래요. 아주머니가. 네네. 그래서 이 친구는 저는 이 좌석을 위해서 돈을 더 많이 냈고 네. 나는 이걸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네. 했더니 젊은 양반이 나이 많은 어른을 좀 공경을 해야지 막 이렇게 컴플레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거 알겠는데 나이가 많으신 건 알겠는데 네네. 저는 어쨌든 돈을 더 내고 이렇게 나는 그 특실에 들어왔는데 왜 또 입석인 사람은 왜 굳이 특실까지 왜 들어와서 왜 젊기 때문에 일어나라 나랑 자리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막 분노를 하는.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게요. 자본주의니까 가난하거나 약자는 그냥 알아서 생존해내라. 뭐 이런 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이 복지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기초적인 교육, 의료 지원, 공공 서비스,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적어도 최소한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요. 완전한 평등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출발설 정도는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 배려 문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스권을 쓰는 사람도 이 너무 과시하면서 줄 서 있는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려 가면서까지 이제 그거를 누리면은 좀 문제가 되겠고 반감을 사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한테도 이 귀한 돈을 더 냈으니까 저 서비스를 이용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 서로 이해해주는 그런 성숙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게 결여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막장 드라마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는 알겠는데 그럼 다른 체제는 뭐가 있느냐? 혜미 씨는 뭐 자본주의 말고 다른 거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돈 많은 사람이 더 누리는 게 당연한 거면 세상은 원래 불평등할 수밖에 없는 거냐? 라면서 이 자본주의 말고도 다른 경제 체제들도 저희가 한번 쉽게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네, 부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사회가 불공평해진다. 그래서 국가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자본주의가 개인과 자유의 경쟁을 중요하게 본다면 사회주의는 평등과 공동 분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크고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는 거라면 사회주의는 그 차이가 너무 커지면 사회가 무너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어서 의료, 교육, 각종 지원금의 혜택 등에 국가가 더 넓게 지원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희영님께서 독일이 바로 사회주의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차피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낼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력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저 사람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낼 거고 난 그 세금을 누릴 건데 나는 몸은 편하니까 난 몸은 좋네. 편하니까. 그래서 이게 사회주의군요.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런 나라인지 몰랐네요. 근데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로 자본주의 플러스 사회주의를 이렇게 적절히 섞어서 그 나라의 칼라에 맞게 쓰는 체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꼬집어서 하나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자본주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게 100% 자본주의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공산주의. 공산주의. 네, 사람들이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산주의는 단순하고 쉽게 표현하자면 이 모든 재산을 우리가 공동으로 소유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큰 재산이나 기업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그것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되는 거는 현실에선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일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고 경쟁력도 사라지고 보상도 없고 재산을 관리하는 국가 권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경기 침체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유럽, 뭐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이런 복지가 강한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그 나라들도 기본은 자본주의인데 기업도 있고 부자도 있고 주식시장도 있어요. 차이가 있다면 자본주의를 할 때 복지를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강하게 운영한다. 그래서 경쟁은 인정하지만 최소 기본 권리는 국가가 좀 더 보호하자. 이런 모델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복지국가형 자본주의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완벽한 체제는요 없다고 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두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는 국가의 성장과 기술 혁신이 굉장히 빠르지만 수입에 따른 빈부격차가 커질 수가 있고 이 사회주의적인 요소는 삶의 안정감과 복지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경쟁과 효율이 많이 떨어지므로 국가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 두 가지를 이 나라의 리더가 굉장히 잘 골라서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놀이동산 패스권 논란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디까지 경쟁을 인정할 것이냐. 누군가는 돈 더 냈으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 말할 것이고,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또 이거 너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그쵸. 중요한 건 그 서로가 어디까지 감정을 이해해 주느냐, 그리고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막거나 도와줘야 되는가, 이런 기준이 되겠거든요. 어렵네요.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 된다라는 게 그냥 간지나는 자리에 올라서 내가 폼 잡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거를 균형 있게 해서 최대한 사람들이 그나마 덜 불편하고 덜 불평하게. 그렇지. 최고의 이 시스템은 없다고 하니까요. 네, 제가 들은 말 중에 가장 와닿았던 게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심을 바탕으로 세워진 체제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성욕, 뭐 음식을 먹는 식욕, 그리고 잠을 자고 싶은 수면욕, 갖고 싶은 소유욕, 여러 가지 욕심을 갖고 우리가 그걸로 원동력이 돼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래요. 근데 이 욕심을 다 없애버리고 우리는 똑같이 그냥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시도를 해봤지만, 이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싶고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고 싶은 이런 사람의 욕심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면서, 그나마 지금 그래도 사람들이 국가가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본주의가 그나마 이게 좀 괜찮다 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채택을 해서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상대적 박탈감은 세상 우리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죠.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돈을 더 내고 더 빠른 서비스, 편의를 누리는 것 자체를 국가가 법으로 막기 시작하면 그건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돈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웃돈을 내서라도 특별 대우를 받고 싶다는 그 욕심, 그 마음을 막아버릴 수는 없는 거겠죠. 우리는 때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가도 느낄 수 있는데요. 모든 불편함과 박탈감을 법으로 제거해 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놀이동산 패스권 논란을 통해 자본주의와 자유,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니톡톡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로 돌아옵니다.